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밤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죠. 오랜만에 비 소식. 뭐 비가 안 내린 건 아니지만 조금 비가 덜 내렸죠. 비가 추적추적 내리니까 날씨도 선선하고 괜찮습니다. 낮에는 좀 더웠는데 밤 되니까 좀 선선해지고 괜찮네요. 오늘 낮에 제가 여러분들과 계속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 저녁에 또 뵈니까 또 괜찮네요. 또 낮에는 뭐 시황이나 이런 거 잘 얘기를 못 했습니다. 근데 밤에는 좀 저희가 차분히 앉아서 오늘 시장에 대한 좀 정리도 하고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얘기도 좀 하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있어요. FOMC 회의가 있는데 오늘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하지는 않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뭐 금리를 갖다가 추가로 내리거나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동안에 이제 충분히 금리도 많이 내리고 양적 완화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조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또다시 뭔가를 할 것 같지는 않다. 이제 그런 생각이고, 다만 오늘 저녁에 중요한 것은 그 연준의 그 경제에 대한 평가, 이게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5월달에 실업률이 그 원래 19%가 될 거라고 그랬는데 19%보다 훨씬 못했죠. 19%보다 훨씬 못했던 13%대의 실업률이 나왔습니다. 한 6% 정도가 낮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5월에 그 신규 고용, 비농업 신규 고용도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약 1000만 명 정도, 1000만 명. 그 정도가 좀 괜찮은,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는 V자가 아니라 로켓이다, 로켓. 로켓프를 쏜 것이다. 트럼프는 원래 로켓을 좀 좋아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김정은이 때문에 로켓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로켓이다. 확 치고 올라간다. 또 그때 이제 실업률 발표가 나오고, 그러니까 지난 우리나라 시간으로 6월 6일 날, 미국으로 6월 5일이죠. 그 실업률 발표가 나온 다음에 많은 전문가들이 서프라이즈하다. 요 고용 지표가 의미하는 것은 예상했던 대로 좀 일시적 휴직이 바로 그 근무지로 복귀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진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예상보다도 훨씬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제 기대를 가졌단 말이죠. 또 그런 기대가 지금 주식시장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현재의 무드는 경제가 빠르게 회복된다.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자, 코로나도 빠르게 물러간다. 요런 이제 어떤 저걸 돼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빠르게 물러가고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그것을 미리 반영하고 있는 것이 주식시장이다. 이런 이제 개념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연준의 FOMC 회의에서 과연 어떻게 평가를 내릴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평가가 중요해요. 이번에 오늘 저녁에는 다른 것보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이제 예를 들어서 경제가 예상보다도 좋다. 이렇게 되면 일단 호재가 되겠죠. 호재가 될 텐데, 반대로 예상보다도 좋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대책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예상보다 나쁘다 그러면은 예상보다 나쁘다 그러면 일단 악재인데 반대로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참 이 연준의 발표는 연준에 있는 분들도 좀 힘들지만 연준의 발표는 정말로 이게 우리가 그 상황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장의 반응이 중요해요. 제가 이제 예상보다도 또 대책보다도 반응이 중요하다 그러죠. 반응이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나,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종목을 볼 때도 여러분들 악재나 호재가 나왔을 때 그 종목의 반응을 봐라, 그런 얘기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그런 반응이 중요합니다.
또 이제 기술적 흐름 같은 것도 중요해요.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더 올라간다. 너무 많이 올랐는데 호재가 나왔는데 또 올라간다. 뭐 이런 거. 너무 많이 올랐는데 호재가 나오니까 매도가 나오더라. 뭐 당연한 것이고. 너무 많이 빠졌는데 악재 나오니까 그때부터 반등하더라.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죠. 반응이. 그래서 주가가 정말 바닥에 온 것이냐, 꼭지에 온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하다. 네. 예, 예스100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들을 감안할 때에, 그런 것을 감안할 때에, 이 참, 오늘 저녁에 연주는 꽤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때보다도 그리 중요하진 않다. 왜냐하면, 연준이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지금. 다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별로 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나스닥이나 다우지수는 연준의 발표 이후에 그렇게 크게 올라갈 일은 없을 것 같아. 올라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주가는 뭐 한껏 올라왔죠. 나스닥이 10,000포인트까지 지금 장중에 찍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추가적으로 뭐 호재가 나온다고 해도 더 올라갈 만한 것은 아니고, 혹시 악재가 나오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 다우지수 마찬가지죠. 다우지수도 뭐 연준 발표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거나 그럴 만한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가장 지금 현재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역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그게 가장 중요해요. 코로나가.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이제 대체적으로 그 현황들 한번 보시면요. 제가 조금 정리한 거를 간단하게 좀 볼까요? 현황 정리한 거. 자, 현황 정리한 거 간단하게 볼게요. 현황 정리한 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이 팬데믹 현황을 제가 조금 맨날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정리한 내용을 보면 뭐 요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제가 아까 정리한 게 조금 어디 날라가 버렸네? 지금, 그니까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회원가입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3월 말경에 유럽 전체적으로 볼 때에, 하루에 약 4만 명 정도가 이제, 신규 감염자가 나왔어요. 신규 감염자 나왔는데, 지금은 한 4,000명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크로아티아나 헝가리 같은 데는 요즘 제로 나온대요. 제로. 그러니까 3월 말 하면 지금 3월 말 4월 초. 그러니까 지금 한 뭐 5월 6월이니까 약 2달 정도 지났죠. 피크를 칠 때. 3월 말 4월 초가 피크였는데 그때 하루에 유럽에서 4만 명 나왔는데 지금은 4,000명 나오니까 10분의 1로 줄은 거죠. 그러니까 10분의 1로 줄으니까 유럽에서는 사실은 지금은 많이 안도하고 있어요. 안도. 근데 문제는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은 아직까지도 뭐 한 17,000명 정도, 이 정도 나온단 말이죠. 신규 확진자가. 물론 옛날보다도 미국의 그 이제 검사율이 높아. 검사를 많이 해. 검사를 많이 하니까 많이 발생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은 한 17,000명 정도 나오니까 아직은 그렇게 뚜렷하게 감소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이나 내일 정도 돼가지고 좀 더 뚜렷하게 확진자가 감소한다. 그러면 요게 이제 큰 호재가 됩니다. 뚜렷하게. 보다 확실하게 확진자 감소한다. 요게 진짜 호재가 돼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미국 연준의 조치라든가 미국 연준이나 트럼프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이제는 다 했고, 할 만큼 다 했고, 더 이상 할 만한 게 많지가 않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는 정말로 확진자들이 좀 줄어들고, 사망자가 줄어들고, 요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호재가 된다. 유럽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더 이상 연준의 무슨 뭐 부양책 또 미국 행정부의 부양책 이런 것들은 더 이상 크게 재료가 될 만한 것이 없다. 그래 봐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지표입니다. 지표예요. 두 번째가 지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 요게 이제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되거든요. 발표가 되는데, 요게 정말 눈에 보이게끔 눈에 확 띄게끔, 그죠? 눈에 확 띄게끔 좀 줄어든다면, 그렇다면 요게 이제 큰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큼 줄어드느냐? 지금 200만 명대거든. 200만 명대인데 요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90만 명대 이러면은 이게 이제 초대형 호재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대략 오늘 한 190만 명 될 것 같아요. 190만 명 대략. 근데 이게 만약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9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요거는 초대형 호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 줄어들 수 있는 여건이 그 대기업이 공장 가동을 막 시작하고 많이 그래요. 또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가 이제 문을 막 열고 그래요. 또 레스토랑이 드디어 이제 문을 막 열어야 되겠죠. 이제 뉴욕시가 이제 드디어 이제 어제 저녁부터 뉴욕시가 이제 오픈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그래서 요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이제 확 좀 그 실업률이 줄어들 수 있다. 주간 실업 수당 신청 건수, 이게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확 줄어들면 이제 그게 이제 뉴욕에서 대형 호재가 된다. 오늘 그 FOMC가 있는데 연준의 FOMC 내용에서 뭐 기대할 만한 거 없다. 오히려 지표, 특히 오늘 저녁에는 실업 지표가 중요하다라는 거. 실업 지표하고 또 코로나 확진자 수, 요 두 가지 정도만 오늘 큰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그런 재료가 나온다면 다우지수가 올라가고 나스닥은 또 위로 뚝 뚫고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현재는 다우나 나스닥이나 이제 보합에서 등락하면 보합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아직까지는 뭐 뚜렷한 건 없고,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만 하더라도 이거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한국 시장에서 큰 호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원달러 환율의 하락, 이게 지금 가장 커요. 원달러 환율이 계속 이제 뭐 TV 틀면 많이 나왔죠. 근데 이게 이제 드디어 1210원대, 여기 아주 중요한 장이었는데, 중요한 이제 지지라인이었는데, 여기 또 여기 그리고 여기 계속 중요한 지지라인이었는데, 요 지지라인을 한 방에 딱 깨고 지금 하나 둘 셋 4일 연속 쭉 깨고 난 다음에 그 하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략 1220원부터 시작해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30원 정도가 그냥 한 방에 내려왔어요. 4일 만에. 그래서 원달러 환율의 급락, 원달러 환율의 급락은 한국 경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기대감이나 신뢰, 한국에 대한 기대감, 신뢰, 이런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 시장에서 매수하고 있지 않아요. 매수 안 합니다. 매수 안 하는데 정말로 이제는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올 만한 위치가 되었다. 기관들은 뭐 매수합니다만 외국인들 매수 아직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중립 정도로 돌아왔어요. 외국인들이 중립 정도로 돌아왔는데, 이제는 외국인들이 정말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가 되어가는 거 아니냐. 원달러 환율도 안정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기대해 보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코스피 많이 올라왔어요. 여기서 지수가 뭐 더 올라가면 뭐하고 안 올라가면 뭐합니까? 상관없어요. 코스피 지금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2200포인트를 저는 돌파한다고 봅니다. 돌파한다고 보는데, 요게 한 방에 돌파하기보다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좀 물러나도 좋아요. 예를 들면 뭐 2100까지 물러나도 좋고, 2150, 한 2120 정도까지도 좋아요. 물러났다가 가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1950포인트 때 여기에서도 많이 좀 머물렀다 갔잖아요. 그래서 2200에서도 좀 머물렀다 가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1단 상승 파동, 예를 들어서 이제 본다면 1단 상승 파동 좀 쉬었다가 2단 상승 파동 좀 쉬었다가 3단 상승 파동에서 2400까지 간다. 이렇게 이제 모양 만들 수 있죠. 시나리오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예, 그리 본다면 뭐 2,400까지 가는 거지. 2,400, 2,500까지 갈 수 있는 건데, 하여튼 뭐 그런 이제 어떤 그 파동 논리를 떠나서 요 2200에서는 조금 쉬었다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예, 여기를 좀 매물을 돌파해야 되니까 매물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죠. 우리가 이제 어떤 성을 갖다가 공략해 가지고 거기에서 철저히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그걸 그냥 무사 통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중국을 갖다가 정보를 하러 간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흥룡강성 지나가서, 흥룡강성인가? 거기 이제 동북 삼성 있잖아요. 동북 삼성에서 이제 중국의 성 하나를 갖다가 정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쭉 가다가 또 북경이 있으니까 북경을 또 정리해야 되겠죠. 쭉 가다가 보면은 이제 뭐 남경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가야 되지. 그 정리하지 않고 그냥 말만 타고 쭉 달린다고 우리가 중국을 정복한 게 아니란 말이죠. 각 성을 가면서 정복을 시키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그 관리를 넣어놓고 네가 이제 여기를 관리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는 거란 말이죠. 일단의 병력을 좀 투입해놓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요런 중요한 관문에서는 반드시 매물 소화를 하고 가야 돼요. 여기서도 좀 매물 소화 했잖아요. 여기서도 1950 중요하니까. 그래서 요 2200에서 매물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칠 것이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물러날 수도 있고 행보할 수도 있으면 여기처럼 이렇게 행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는 여러분들 너무 연연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지수보다도 지금은 오히려 매물을 얼마나 소화하느냐, 또 얼마큼 물러나느냐 이런 게 중요하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시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주도주가 뭐냐, 주도주가. 그 주도주가 뭐냐라는 것이 오늘 이제 아주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래서 컨택트냐, 언택트냐, 이런 이제 그 갈림길, 컨택트냐, 언택트냐. 그래서 언택트의 대표는 다 아시다시피 카카오, 네이버, 카페24, 코리아 센터, NC소프트, NHN, 더존비전, 아프리카TV, 뭐 웹캐시, 플리토 이런 그런 말이죠. 그런 종목들인데 요것들이 대장이냐? 그냥 간단하게 카카오 네이버가 대장이냐? 아니면은 카카오 네이버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지금 뭐 현대차, 기아차, 또 LG화학, 롯데케미칼이나 뭐 이런 종목들, 뭐 포스코 같은 종목들, 낙폭과대,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경기민감주, 조선주도 오늘 뭐 재료 좀 나왔죠. 그다음에 건설주, 대표 종목인 그 은행주, 이런 것들이 대장이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으면서 한 단계 레벨을 뜨느냐? 그거 이제 싸움이에요. 카카오 네이버가 언컨택트 종목, 그러니까 언택트 종목, 언택트, 그러니까 접촉을 안 하는 비대면, 우리가 요게 이제 쭉 코로나 이후 대장이었잖아요. 요것들이 다시 가느냐, 아니면은 낙폭이 좀 심했던 요런 종목이 올라오느냐, 요런 관점하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대장주 역할을 했던 바이오가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이오 USA가 열리고 있고, 다음 주에 또 당뇨학회 있고, 그러니까 바이오가 또 성장주로서 시장의 중심에 있느냐, 요거란 말이죠. 오늘은 시장의 중심이 바이오였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제가 주로 오늘은 바이오를 많이 추천드렸습니다. 레고캠이 이제 오늘 상한가 같고, ABL이 또 상한가 같고, 또 ABL을 우리가 오늘 또 추천했죠. ABL을. 그래서 많은 분들이 ABL 상한가로 또 많이 먹었을 텐데, 자, ABL이 상한가 같고, 그럼 ABL 상한가 같으니까 다음에 앱콜론도 봐야 될 것 같고, 파맵신, 유틸렉스 같은 이중항체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이제 신약주에서 우리가 쭉 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SK케미칼, 제일약품, 신풍제약, 보경약품, 중해제약, 명문 이런 것들은 사실은 코로나 관련이거든요. 코로나 관련주로 이제 어제까지는 좋았는데 오늘은 오히려 바이오 USA 관련해 가지고 요런 이제 이중항체 종목, 앞타바이오 같은 종목들, 앞타바이오도 괜찮았죠. 그리고 뭐 테라젠 이텍스 같은 것도 괜찮고, 천랩도 괜찮았고, 셀리브리도 괜찮고, 이런 것들도 좀 있었고, 요런 이제 한올바이오 같은 종목이 또 기술주란 말이죠. 한올바이오. 또 오스코텍 같은 것도 기술주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또 내일 뜰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바이오 주간이니까, 다음 주 당뇨학회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바이오 주간 종목군들이, 신약주들이 오늘 좀 힘을 내더라는 거죠. 그 외에 이제 아이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그래서 내일 신약주에서 우리가 봐야 될 종목들은 일단 앞타바이오. 요즘은 좀 올라온 것들이 더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앞타바이오. 그러니까 이제 앞타바이오가 지금 고점 돌파 직전에 있죠. 또 ABL 바이오, 오늘 뭐 쭉 말씀드려서 많이 올라갔는데, 사실 ABL 바이오가
영향이 좀 있어요, 이게. 영향이 있어요. 기업 영향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글로벌을 인정을 해주는 그런 BBB라 그러죠? 요것이 이제 영향이 있어갖고, 과연 내일 이제, ABA 바이오는 요까지는 갈 거예요. 요까지는 갈 텐데, 과연 요 위에 36,000원대를 돌파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36,000원. 이 36,000원이 이제 마지막 매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를 내일 이제 32,000원대를 돌파해서 36,000원까지 돌파한다면은 정말 이건 뭐가 있는 거야. 뭐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일 ABA 바이오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요거 돌파하고 요거 돌파하면 36,000원까지 돌파하면 뭐가 있는 것이다. 사실 네오캠 바이오는 이제 조금 약해요. 아까 ABA 바이오에 비해서는 네오캠이 좀 약하다. 왜냐하면 네오캠은 이제 아는 거죠. 보이는 거죠. 기술 도입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단발성 재료라고 봐야 되는데 또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오캠은. 그렇지만 ABA 바이오는 이제 신칼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내일 한번 어떻게 폭발력을 가지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 종목군들 ABA 바이오 말고 다른 종목군들 앱클론, 유틸렉스, 파맵신, 앞타바이오, 페트론, 제넥신, 오스코텍, 한올바이오까지 이런 우리가 이제 계속 신약주다라고 얘기했던 이런 종목군들까지 셀리드까지 해가지고 이제 시장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거죠. 이중항체하고 소위 신약주 대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에 설 수 있다. 그래서 내일은 어제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 장에서 파미셀, 화일약품, 차바이오, 마크로젠, 또 제일약품, 신풍제약 이런 우리 이제 코로나 백신 치료제 이런 거 관련 중심이었는데 내일은 우리가 오늘 ABA 바이오 올라오는 거 보니까 다시 신약으로 가는 것 같다. 기술 수출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길어보자. 내일은 바이오가 내일도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어차피 선물오신 만기니까 만기에 사실 지수가 올라가는 지수는 내일 좀 흔들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지수가 오늘 저녁에 그 미국의 신규 실업상 선정 건수가 무지하게 좋게 나온다면 괜찮은데 무지하게 축하드립니다. 무지하게 좋다라고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면 내일 그냥 지수는 그냥 보합 정도에서 등락막 할 것 같아.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등락할 것 같고 그런 등락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바이오 쪽에서 흐름이 나올 것 같고 또 이제 개별 재료를 가진 종목군들 이런 쪽에서 좀 흐름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제는 저녁에 미국의 주로 이런 종목이 올랐잖아요. 어제 저녁에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뭐가 올랐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런 게 올랐어요. 제가 아침에 쭉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아침에 올라온 게 이제 아마존. 자, 이제 돌파가 나왔죠. 아마존. 자, 그 다음에 이제 넷플릭스. 자, 이것도 넷플릭스 좀 올라왔죠. 오늘 아침에 넷플릭스 올라왔어요. 그리고 테슬라가 사실은 오늘은 별로 오르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940달러까지 왔어. 테슬라가. 야, 신의 주식 테슬라가. 그러니까 성장주에도 대표죠. 테슬라. 그리고 다음에 애플도 올라왔고 애플도 오늘 3.16%인데 확실하게 이제 좀 고점 돌파를 하는 모습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기술주들이 시장의 중심에 선 거죠.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테슬라는 오늘은 그렇지만 좀 많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AMD 종목도 올라갔고, 근데 엔비디아 역시 반도체 엔비디아까지도 좀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안 올랐지만 미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갔단 말이죠. 올라갔고 반면에 이제 JP 모건 체이스라든가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룹이라든가 이게 이제 아메리칸 항공이죠. 그러니까 항공주 그동안 좀 주가 올랐던 항공주 또 금융주, 은행주 이런 것들은 좀 부진했어요. 오늘 부진했다기보다 좀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좀 매물 받은 거야. 근데 이제 오늘 저녁은 또 거꾸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쭉 전통주들 소위 경기 민감주들이 쭉 좀 레벨업을 되다가 오늘은 다시 이제 뒤바뀌어 가지고 아마존이 올라오면서 좀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아마존의 이런 것들도 워낙 좀 오랫동안 올라와 가지고 항상 좀 두려움은 있어요. 두려움은 야 저것들 아마존이 저렇게 올라오다가 한번 꺾이는 거 아니야? 물론 이제 미국의 아마존이 꺾인다고 한국의 카카오 꺾인다? 그건 아닙니다. 한국의 카카오 네이버는 너무 못 올랐어. 우리나라 사실은 작년까지 주가 올라온 거 있어요. 별로 안 올랐습니다. 바이오가 한참 올라왔다가 바이오비 계속 레벨 다운 됐고 올해 좀 바이오가 올라왔지. 사실은 바이오도 그렇고 자기 주가 별로 올라온 게 없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흐름이에요. 지금 그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제 흐름 자체가
대응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카카오가 시대의 영웅주, 네이버가 시대의 영웅주, 카카오 네이버가 이 시대를 끌고 가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다. 두 번째가 전기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맞는데 지금 당장 이 순간에는 또 너무 이 뭐 은행주, 자동차, 뭐 화학, 철강, 조선, 건설 이런 게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요게 지금 너무 많이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레벨업 되는 거 아니에요. 요런 이제 관점이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으로 좀 마음이 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거기서 좀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다시 네이버 카카오로 가자. 이런 데 전략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딱딱 맞기가 쉽지 않죠. 제가 뭐 저거를 아는 사람도, 신의 뭐 계시를 받은 사람도 아니고, 예측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좀 일관된 대응 전략, 이게 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매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지금 저는 일단 카카오 네이버는 보다도, 카카오 네이버는 내가 사면 되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전통주 쪽에서 조금 시세를 내보자. 이런 관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카카오를 사야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카카오란 말이죠. 네이버 사야 됩니다. 반드시 올가을에 네이버 사야 돼. 또 바이오에서 수익도 내야 돼. 참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요. 카카오 네이버도 사야 돼. 자,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카카오 네이버 사야 돼요. 카카오 네이버도 사야 되고, 그리고 전기차도 너무 아까워. 전기차도 삼성 SDI나 이런 것들 계속 갈 거예요. 갈 거란 말이죠. 전기차 이거. 그 다음에 반도체도 다시 또 올라올 거야. 그런데 바이오 종목군도 지금 시세가 좋아. 그리고 은행이나 자동차나 또 뭐 철강도 그렇고 건설도 그렇고 조선도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너무 싸 또. 그래서 참 살 거는 많은데 다 살 수는 없고, 그때마다 우리가 오늘은 요걸로 들어가서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바짝 수익 내고 나오자 이거야. 오늘도 저희가 이제 좀 많이 올라간 종목 절반 이제 차익 실현한 거 있습니다. 많이 수익 났어요. 그것도 대형주인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수익을 높여야 돼. 제가 여러분 그랬잖아요. 2008년도 같은 대박장이야 지금. 자, 1998년 같은 대박장이야. 2009년도죠. 이거 정말 10배 가는 대박장이란 말이죠. 네, 2009년도. 그러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에 약 86년부터 이제 주식을 했으니까 거의 꽤 오래됐죠? 96, 2006, 2016, 30 몇 년입니까?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가 경험했던 모든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이번에 여러분한테 수익 좀 내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엄청난 일을 저질렀죠. 뭘 저질렀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엄청나게 그냥 대파괴 상품을 내놓은 겁니다. 그야말로 파괴 상품, 엄청 상품.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에게 파격적인 행사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그렇죠. 이게 지금 뭐 말이 안 되는 가격으로 10만원, 11만원이죠. 월 11만원짜리 상품을 내놓고 제가 조금 일찍 올린다 그러는 게, 원래는 이제 5월 중순에 올린다 그랬잖아요. 5월 중순에 올린다 그랬는데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 올리고, 이번에 이제 다음 주부터 올립니다. 다음 주부터 올립니다. 요게 이제 11만원인데 33만원 갑니다. 11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33으로 가요. 아, 그렇죠. 문자 안 주면 뭐 그게 상품이 아니죠. 자, 종목 리딩을 합니다. 종목 리딩 해요. 문자로 팍팍 쏴줍니다. 문자. 어떻게 쏴드리냐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쏴드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뭐 제가 문자 많이 날렸죠. 특히 이제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필수야, 필수. 꼭 들어야 돼. 요 방송 꼭 들어야 됩니다. 가격도 싸고.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요. 3배 올라갑니다. 3배 올라가니까 꼭 이번에 가격 올라가기 전에 꼭 문자 들어야 돼. 그래서 요런 식이에요. 단기 매매, 단기 종목들은 요렇게 들어갑니다. 단기 종목들은 단기도 합니다. 단기, 초단기. 오늘 사가지고 오늘 수익 내라 이거죠. 테라젠 이텍스를 사가지고 12,000 이하에 사는데
목표 7% 수익 나면 팔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또 거기다가 제가 이제 매도 문자 보내드려요. 그렇게도 하고 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쭉 끌고 오다가 이번에 27만원대에서 단기 차익 실현 좋다. 단기 차익 실현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략 100% 이상 100%에서 120% 정도 수익을 냈어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다시 단기입니다. 단기. 그러니까 단기란 카카오 단기는 한 1년이에요. 다시 이제 매수 시점을 탐색하고 있다. 그 다음에 뭐 기아차 같은 거 35%씩 났는데 오늘 우리가 매도한 것도 한 그 정도 났을 거예요. 오늘 매도도 이제 했는데 하나 그 정도 이렇게 합니다. 매수할 때 이렇게 매수 기아차 28,000원 절대 저점 영역 이렇게 보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여러분 딱 눈에 보면 알 수 있게끔 너저구리한 내용이 없이 보내요. 9시 8분에 보내네요. 이거 4월 7일 날. 자, 매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 매도 기아차 38,000원 37,000원 단기 차익 실현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렇게 나갑니다. 중기 종목도 있고 단기 종목도 있고 또 신한지도 이번에 24.6% 매도하고 다시 또 샀는데 이렇게 이제 매도하는 거죠. 자, 매도 신한지주 35,400원에서 매도해라. 단기 급등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문자를 보낸다는 얘기죠. 그렇게 삼성전자 같은 것도 이제 매수 들어가 있고요. 삼성전자 지금 매수에 좀 우리가 보유 중이에요. 삼성전자. 지금도 삼성전자는 기회가 오면은 또 매수 들어갑니다. 매수 들어가요. 또 녹십자 랩셀 같은 것도 단기 매매, 단기 매매 해서 52,000원 이하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문자 보내드린다는 거죠.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릴 수는 없고요. 전화번호는 요게 이제 가입하는 방법이 여기 나옵니다. 아까 제가 볼 때 그 가입하는 방법이 ARS는 02-3490-4651 ARS 요건 두 달 가입입니다. 두 달 22만원짜리. 한 달 가입하는 것은 ARS가 없고 웹에서 직접 가입하셔야 돼요. 웹에서 직접 가입. 한 달에 11만원. 그런데 두 달에 22인데 요걸 두 번 거면 넉 달 되는 거죠. 두 달 거면 넉 달. 그러니까 두 번 거면 넉 달. 두 번 거면 넉 달이 돼요. 넉 달. 네 달. 한 달에 11만원이고 네 달엔 44만원. 근데 요게 다음 주 월요일 6월 15일부터는 지금은 11만원인데 요것을 33으로 인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장중에 방송 없는데 다음 주부터는 장중 방송 들어갑니다. 장중 방송. 장중 방송 하는 이유는 제가 가격 올리는 대신에 장중 단기 매매 좀 집중시키겠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은 단기 매매를 하긴 합니다만은 좀 단기 매매에 집중하진 않아요. 오히려 조금 이제 수익 매매 이런 걸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장을 할 때도 지금 연장해야 되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연장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그 인상된 가격 받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요 가격인데 일요일 이후에 월요일부터는 이제 인상된 가격으로 갑니다. 그때는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결제하면 무조건 인상된 가격이에요. 연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02에 3490에 4651 요게 이제 ARS 번호입니다. ARS 02-3490에 4651 02에 3490에 4651 ARS 번호예요. 02-3490-4651 ARS 번호고 그 다음에 이제 1599-0700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고객센터 전화니까 요거는 조금 잘 전화가 잘 안 돼요. 워낙 1599 워낙 그 전화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전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1599-0700 합니다. 테마 잡주도 해요. 테마 잡주 합니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남북주도 하고요. 갈 땐 다 해요. 뭐 대선주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 갈 때는 뭐든지 다 해요. 수익 나는 건 다 합니다. 대신에 이런 것들은 좀 단기 매매하죠. 단기 매매 합니다. 좀 단기 매매하고 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좀 뭐 카카오 같은 건 장기 매매고 그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테마주는 조금 단기 매매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임태수님, 예.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진짜 여러분들 싼 가게에 좀 가입해가지고 정말 다들 좀 부자 돼가지고 말이죠.
기회가 자주 오지 않습니다. 자주 안 와요. 예전에 우리 99년도 IT부 볼 때, 이때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SK텔레콤이었죠. SK텔레콤. 요때 이제 SK텔레콤 가지고 대박 내가지고, 그때 20을 벌었다 이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 손절도 하죠, 당연히. 20을 벌었다 이런 사람들, 그때 어디에 건물 샀다. 그리고 직장 때려쳤다.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이 참 잘한 거예요. 날이면 날마다 돈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을 왕창 벌면 그때 이제 뭘 하나 사놓고 이게 참 잘하는 겁니다. 진짜 주식은 말이죠. 돈 버는 방법을 배우면 그때부터는 정말 쉬워요. 근데 어떤 분들은 돈 버는 방법을 가지고 예를 들면 차트 매매 이거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차트 매매. 그거 아닙니다. 물론 차트 매매도 해야 돼요. 차트 매매도 해야 되고 그게 중요한 부분이 하나긴 하나지만 차트 매매뿐만 아니라 좀 넘어서 큰 게 있어요. 큰 거.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주식을 보는 눈이에요. 눈. 예를 들면 카카오 같은 종목 제가 여러분한테 100만원 갑니다. 요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요렇게 이제 이런 게 주식을 보는 눈이야, 눈. 제가 카카오 하나만 얘기하겠습니까? 또 제가 우리 회원방송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이런 종목이 그렇다. 이런 종목이 그렇다. 요거는 아직까지 좀 덜 부각이 됐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들 쭉 제가 말씀을 드려요. 요 종목은 지금 이제 카카오는 확실히 보이지만 요거는 약간 어렴풋해. 하지만 만약에 잘 되면 요거는 20배, 30배 갈 수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신누타. 그 제목이 신누타 종목의 비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그런 걸 배우라는 얘기, 그런 걸 배우고 경험해라는 얘기입니다. 경험하라. 한번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매매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수익이 아주 많이 날 때도 있고 좀 덜 날 때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이 경험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바이오 종목이다. 바이오는 이제 방법이 연구예요, 연구.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높고 가장 좀 시장에서 좋아할 종목이 보입니다. 바이오 계속 하다 보면. 요거는 기다리면 되겠구나. 요거는 1년이든 2년이든 기다리면 대박 나겠구나. 이런 게 보여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만 하면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이제 언택트 종목들, 요것들도 이제 일종의 플랫폼이라 하잖아. 플랫폼은 뭔가, 이게 보입니다. 요런 플랫폼 종목은 사면은, 이거 무조건 돈 버는구나. 보여요, 그게. 그래요, 캐터빌러님? 그리고, 그런 이제 플랫폼 종목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2차전지도 요게 이제 좀 연구를 열심히 하셔야 돼. 두 달째 했습니까?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핵심 종목이 있고 비핵심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2차전지는 앞으로 10년 동안 성장 산업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가장 핵심주를 사야 돼. 주가가 비싸서 싸다 따지면, 그러니까 가격 비싸고 싼 거 이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가격은 여러분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알짜주. 정말 진쪽이 뭐냐 이거죠. 지금 말이죠. 지금은 주식시장이 진쪽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바이오가 됐던, 플랫폼 종목이 됐던, 반도체가 됐던, 전기차가 됐던, 뭐가 됐든 간에 진쪽이 중요해요. 가격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이번 일요일까지 가능해요. 일요일까지. 진쪽이 중요해요. 진쪽이. 그래서 그런 것을 보는 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진쪽. 쭉쟁이 사면 안 돼, 쭉쟁이. 쭉쟁이가 아니라 진쪽을 보는 눈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진쪽을 갖고 있으면은, 장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겁날 거 없어요. 장이 내려가면 어때? 장이 내려가가지고 장이 안 좋아서 주가 내려가는 것은 아무 문제 아니에요. 내가 종목을 잘못 고르는 게 문제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살 때에 어떤 업종이 좋다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가장 진쪽을 사세요. 주가가 좀 비싸다, 많이 올랐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많이 오르면 어때? 물리면 어때요, 물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쪽인 종목은 10배 난다니까, 10배. 10배 나는데 오늘 조금 비싸게 사면, 어떻고, 좀 싸게 사면 어때요? 상관없단 말이죠.
또 그리고 당장 오늘 뭐 내려가도 괜찮아. 어때요? 그 결국엔 나중에 되면 올라갈 텐데 주식 하루 이틀 하나? 아, 그렇죠. 1개월 가입하고 오늘 2개월 연장했는데 또 추가 2개월도 가능합니다. 예. 오늘 그러니까 두 번 연장 그을 수 있어요. 1개월 가입했는데 2개월 연장하고 또 2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가입하기 쉬운 것은 요 ARS가 쉬워요. 023490-465 이게 쉽습니다. 쉽고 그러니까 좋은 종목은 여러분들 좋은 종목 있잖아요. 좋은 종목은 주가가 올라가기 기다리지 말고 좀 내리기를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내리기를 학수고 돼야 돼. 좀 내릴 때 더 살라고. 좋은 종목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중에 결국 올라가요. 신경 안 써도 돼. 장이 좋거나 나쁘거나 그냥 꾸준히 올라갑니다. 장이 좀 나쁠 때는 좀 안 올라가겠지. 내리기도 하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좋은 종목을 고르는 능력, 그것이 주식에서 대박나는 비결이에요. 부동산 마찬가지잖아요. 부동산도 정말 좋은 부동산 뭡니까? 뭐 아주 쉽게 한다면 아파트로 한다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 중심지에 있는 뭐 건물. 돈이 없어서 못 사죠,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식은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같은 종목들이 주식은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만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1등주 좋은 종목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전북 임실에 있는 아파트 싸죠? 강남 아파트 비쌉니다. 아니, 똑같은 아파트인데 왜 저렇게 비싼 걸 사? 전북 임실에 사지? 이런 생각 가지시면은 돈 절대 못 벌어. 예, 뭔 말인지 아시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1등주 대장주를 사야 되고, 비싼 거 사셔야 돼, 비싼 거. 많이 오른 거. 네.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또, 주가 차트에서 무지하게 올라간 거 사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걸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컨설팅을 해드리는 거죠. 요거는, 지금 좀, 단기로 좀 올랐지만, 이건 싼 겁니다. 요거는 말이에요. 쓸데없이 올라온 건데, 잘못 들어가면 물려서 깨집니다. 이걸 그냥 컨설팅 하는 거예요. 예. 그걸 제가 컨설팅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낮에 또 계속 떠들었기 때문에, 예, 계속 떠들면 또 여러분도 치료하고 저도 좀 힘들고,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인천여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요 11만원대 상품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한테 대박 좀 안겨드리려고 이걸 내놨고, 그게 이제 이번 주까지 마지막이에요. 이번 일요일까지 마지막이라서, 꼭 이번에 기회 한번 잡으시라. 다른 방송 듣는 분들도 뭐 11만원이 돈입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 카카오는 제가 좀 매수 시점 잡아드릴게요.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장기 투자하는 거고, 제가 이제, 아직 카카오 안 사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조금 기다리시면, 회원가입해서 기다리시면, 제가 좋은 자리 잡아드릴게요. 좋은 자리 잡아드릴게요. 종목 뭐 많지 않아요. 내일은 일단, 바이오 종목들 일단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하고 몇몇 경기민감 대형주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고, 내일 뭐 선물 옵션 신경 쓰지 마세요. 예,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꼭 이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니까 무조건 가입하시고 또 이제 연장하실 분도 다 연장 좀 해놓으시고 한 2, 3개월, 4, 5개월 정도 연장해 놓으세요. 그렇게 하시고 일단 이제 내일 목요일 또 금요일 그렇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제가 장중방송 들어간다는 거 장중방송에서 제가 또 단기 매매 종목들 다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한번 승부해 보자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박수 치면서 마무리합니다. 뭐 내일 선물 옵션 만기 그런 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 별로 도움 안 됩니다. 그런 거 걱정하게 되면은 돈 못 벌어요. 자,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우리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가입 좀 하시라고 많이들 좀 응원 좀 해주세요.